다음으로는 국가 R&D 참여 인력 정보 서비스입니다. 여기에서는 인력 검색부터 평가용 후보 추천까지 4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인력 검색입니다. 나노 분야에서 내가 연구자를 찾겠다라고 한다면 상단에 있는 검색을 클릭을 하셔서 나노라는 키워드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노 분야는 총 2,800여 명의 이제 참여 인력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중에 사진도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 관심 있는 연구자 성명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상세 정보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내가 논문 실적에 관심이 있다 하시면 논문 실적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논문, 이 연구자가 성과로 내놓은 논문 실적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논문의 경우에 지금 NDSL 상세 보기라고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근데 있는 경우에는 이것까지 클릭을 하시면 NDSL, 그러니까 논문 원문을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여기까지 들어가서 바로 논문 원문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입니다.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는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는 과제를 신청하시거나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활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여러 가지 보안상의 문제로 주민등록을 활용을 못 하시잖아요. 그 주민등록번호를 개체해서 국가 R&D 과제를 신청하실 때 활용하시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인문 그 R&D를 하시는 분들 중인데 그분들은 과학기술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연구자 등록번호로 개명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휴대폰이 있으신 분은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수행을 하시면 되고요. 휴대폰이 없으신 분들은 IP 인증 방식으로 본인 인증을 하신 다음에 간단한 본인 정보를 입력해서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네, 이런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발급받는 거는 NTIS 회원이 아니시더라도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만 딱 발급받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지금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분명히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발급받았는데 내 번호가 뭔지 몰라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 확인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NTIS 회원을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그분이 본인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발급했을 때 휴대폰 인증이나 IP 인증했던 것처럼 확인을 하고자 할 때마다 휴대폰 인증이나 IP 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NTIS 회원을 가입하시고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받으신 분들은 그 휴대폰 인증이나 IP 인증을 매번 하지 않으셔도 NTIS에 로그인만 하시면 지금 보시는 My NTIS에서 본인 이름 옆에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바로 확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장단점이 있는데 NTIS 회원 가입 정보를 입력해서 다 하는 게 번거로우셔서 안 하시고 그냥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만 발급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편하긴 하시죠.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발급받으니까. 근데 나중에 다시 NTIS로 전화를 하십니다. 나 회원 가입해서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발급받았는데 왜 로그인이 안 되냐. 회원 가입 안 하셨거든요.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만 받으셨는데 그렇게 착각하시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편리하게 활용하시려면 이제 회원 가입하시고 하시는 측면을 권고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력 정보 수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NTIS에 있는 참여 인력 정보 17개 부처청의 대표 관리 전문기관이랑 연계가 되어 있는 정보가 있다고 했는데 왜 내 이력 정보가 여기가도 없고 저기가도 없고 왜 안 맞고 이런 것도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17개 부처청의 대표 전문기관으로부터는 NTIS에 시스템적으로 자동 연계가 되어 있어서 참여 인력 정보가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넘어온 정보를 확인을 하시고 NTIS에서 수정을 하면 그 수정한 정보를 내가 예를 들어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그 정보를 활용을 하시려면 보건산업진흥원 시스템에 들어가서 NTIS 정보 조회 해가지고 정보 불러와서 집어넣기 이렇게 다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적용한 기관이 17개 기관이 다 적용을 하진 않았어요. 일부 기관에서는 우리 그런 거 필요 없다.
반영 안 하시는 기관도 있고 반영이 돼 있는 기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NTIS에서만 내가 과제 실적이 하나 더 생겨서 입력을 했으면 한 번 입력하면 17개 기관에 자동으로 다 반영되는 그런 체계로 이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력 정보를 여기 작성하시면 여기 기능 중에 PDF 이력서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력 정보 수정하는 방법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기본 인적사항을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작성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기본 인적사항 말고도 이력서에 적을 만한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왼쪽에 그 항목들이 있습니다. 소속기관 사항부터 해서 주요 업적사항, 자격사항까지 다양한 게 있는데요. NTIS는 국가 R&D 과제를 중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제를 과제 수행 실적을 중심으로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제 수행 실적을 입력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요. NTIS에 등록된 과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상단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국가 R&D가 아닌 비국가 R&D, 지방 지자체 단체에서 받아서 하는 R&D라든지 이런 국가 R&D와 관계없는 다른 R&D 과제 수행 실적을 내가 등록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하단에 직접 입력 방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NTIS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NTIS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그 사용자의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수행한 과제 정보가 있으면 다 등록이 리스트업 됩니다. 여기서 내가 가져와서 내 과제 수행 실적에 등록할 것만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불러오기가 되고요. 이걸 수정을 하시면 과제 수행 실적에 과제만 추가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평가위원 후보 추천입니다. 평가위원 후보 추천은요, 과제를 이제 관리하는 담당자가 과제 접수받은 과제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과제 전문 분야에 대한 평가위원들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 후보를 추천해주는 기능입니다. 일단은 피평가자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제 책임자 정보를 검색을 해서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제 책임자 정보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책임자 정보가 나타나고요. 이 과제 책임자를 선택을 하면 피평가자 정보에 자동으로 항목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전공 정보라든지 수행한 사업이나 과제 정보가 리스트업이 되고요. 이걸 확인하시고 하단에 검색 기반 후보 추천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네, 이렇게 하단에 후보 추천된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전공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했는데요. 좀 전에 검색한 연구 책임자의 전공이 소프트웨어 공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 아무래도 이 연구 책임자의 전공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면 소프트웨어 공학 관련된 과제를 신청을 하셨겠죠. 그래서 그 분야에 관련된 전문 평가단을 이제 검색을 해드려야 되니까 소프트웨어 공학을 기준으로 지금 저 평가위원을 이제 검색을 한 결과인데요. 총 102명이 나왔습니다. 이 102명 중에서요. 후보 추천 제외 목록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제외됐는지 바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동일재직, 동일학교, 사제관계, 동일사업 수행 여부에 따라서 지금 이 경우 지금 여기 한 분은 동일학교에 다닌 적이 있기 때문에 평가위원 후보에서는 제외됩니다 라고 제외 결과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외되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후보로서 이렇게 고를 사람들을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전문가 리스트에 추가라는 것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전문가 리스트에 대한 이제 그룹 제목을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 관련해서 평가위원 6명을 선택을 했다라고 이렇게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평가위원 후보 추천까지는 다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 후보 추천 받은 거로 일일이 다 연락을 해서 평가위원을 섭외를 하시려면 좀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있는 기능이 평가위원 자동교섭입니다. 평가위원 전문가 그룹 옆에 보시면 맨 끝에 자동교섭이라고 있습니다. 자동교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신에 전화를 계속 돌려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요. 이렇게 아까 6명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여기 지금 일단 문자가 먼저 갑니다.
담당자가 이러이러한 그 평가 건으로 해서 몇 날 몇 시에 평가가 있는데 평가위원으로 참석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문자를 작성을 하면 일단 이분들께 문자가 먼저 갑니다. 그리고 문자가 도착한 후에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자동으로 오토콜링이 갑니다. 자동으로 전화가 돌아갑니다. 전화를 안 받으시면 받으실 때까지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전화가 가고요. 받으시고 예, 아니요 선택을 하시면 끝납니다. 예, 아니요 선택을 하셔서 내가 평가위원을 5명까지 내가 뽑아야 되는데 5명이 다 채워질 때까지 자동으로 계속 전화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5명이 예한 목록만 딱 보시고 그 예한 분들한테만 전화를 하셔서 다시 한번 확정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를 여기 후보 목록에 100명을 집어넣고 100번을 거는 게 아니라 100명을 집어넣고 그 5명 채워질 때까지만 알아서 걸어주기 때문에 이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그 섭외하시는 분들이 좀 편리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여인력 현황입니다. 참여인력 현황은 NTIS에 있는 참여인력 정보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뭐 연령별, 성별, 학문 분야별 다양한 분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문 분야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문 분야별로 선택을 하면 일단 전체적으로 인문학부터 복합학까지 전체적인 현황이 나오고요. 좀 더 상세하게 보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수해양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농수해양 관한 좀 더 상세된 분류 정보를 보실 수 있고, 여기에서 내가 가축 분자 그 부분에 대해서 클릭을 하시면 해당되는 참여 인력까지 이렇게 검색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 정보입니다. 성과 정보에서는 성과 검증부터 검색, 통계, 수습 현황까지 다양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검색 같은 경우에는 논문 특허 연구 보고서 등 총 8개의 성과물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우수유막 이런 정보까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줄기세포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각종 성과에 대한 검색 결과가 그룹핑돼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예를 들어서 연구보고서 성과를 보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연구보고서명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연구보고서에 대한 상세 결과와 원문 보기 버튼이 있으면 원문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원문을 관리하는 NDXL 쪽에 있는 실제 원문을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검증입니다. 성과 검증은 크게 논문하고 특허가 있는데요. 논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검증이냐면 이 논문이 SCI 또는 SCI2인지 확인을 해주는 검증입니다. 잘 보시면요. 이렇게 논문 검증을 클릭을 하시면 논문명 같은 걸 입력하고 검색을 하시고, 검색 결과가 나오면 논문명을 클릭을 하시면 상세 정보가 나오는데 그 옆에 SCI 부분에 SCI로 되어 있거든요. SCI 논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검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특허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특허가 국내에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인지 확인을 해드리는 검증 기능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특허 검증 쪽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특허 검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을 하고 검색을 누르시면 하단에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바가 지금 출원 번호 있고 출원 일자 있고 이런 게 다 제대로 들어가 있는 정보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웹상에서 한 건 한 건 이제 본인들이 확인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 하는 거고요. NTIS에서는 성과 검증 기능에 대한 오픈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속한 기관에 있는 자체 시스템에 논문 검증 기능을 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NTIS 오픈 API를 활용을 하셔서 그 기능을 자체 시스템에 반영을 하시면 내부적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성과 통계입니다. 성과 통계를 선택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부처별 아니면 연구 개발 단계별, UT 관련 기술별 이렇게 다양하게 성과 통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부처별 같은 경우에 2013년도 과제를 대상으로 성과를 대상으로 해서 검색을 해봤을 때
보시면 부처별로 성과 인정된 SCI 논문이 몇 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UT 관련 기술별로 보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클릭을 하시고 UT 중에서도 나는 BT 중에서도 세부 정보까지 논문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국가연구시설 장비 관리입니다. 여기에서는 연구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부터 관리, 그 다음에 연구시설 장비 전담 인력에 대한 관리, 그리고 제품에 대한 검색, 통계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시설 장비 등록에 대해서는요, 국가 R&D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국가 R&D 과제 연구비로 구입하는 3천만 원 이상의 장비, 그리고 3천만 원 이상의 장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장비 구입 후 한 달 이내에 NTIS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연구시설 장비 등록에 클릭을 하시면 딱 처음 화면은 등록 화면과 좀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 현황이 나옵니다. 실제로 등록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단에 4가지 부분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R&D 지원 장비인지 시설인지, 그다음에 BR&D 지원 장비인지 시설인지 확인을 하시고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실제로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항목을 각각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옆에 찾기 버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기능을 다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장비명을 입력을 하시기 힘드신 경우에 기본적으로 NTIS에 등록되어 있는 장비 정보를 검색해서 간단하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검색 키워드 넣으시고 검색한 다음에 선택하시면 기본적으로 입력이 되고요. 다음으로 이 장비가 어떤 과제의 돈으로 샀는지 그 정보를 반드시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과제가 NTIS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NTIS에 실시간으로 과제를 등록을 안 하시면 이 정보를 등록을 하실 수가 없고요. 그러면 나중에 다 과제가 종된 후에 장비 정보를 여기 와서 다시 수정하면서 과제를 다시 찾아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수직으로 과제를 등록을 하시는 게 좋은 점이 이렇게 과제를 직접 여기 장비를 등록할 때라든지 다른 성과물을 등록할 때 과제 번호를 바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일단 이 장비를 사는 시점에 과제 정보가 NTIS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과제 번호 찾기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검색 조건을 넣으시고 검색을 하시면 과제가 바로 나오고요. 이걸 선택을 하시면 입력 항목이 자동으로 다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제 정보를 넣으시면 되고요. 설치 장소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NTIS에 등록되어 있는 각종 설치 장소 정보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다 찾아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등록된 정보가 없으면 직접 다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설치 장소를 등록을 하셔서 나머지 정보, 상세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장비 정보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네, 그러면 등록된 장비를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관리하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 장비 관리를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시설 장비 관리 쪽에 들어가시면 로그인한 사용자의 소속기관에 해당되는 시설 장비 현황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관리는 여기 기관별이라든지 개인별로 관리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 기관별로 예를 들면 한국과학교정보연구원의 장비 등록 현황이 위아래 표로 나오는데요. 시설 장비 정보 등록 현황을 이제 밑에 지금 승인되기, 활용, 재활용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따라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장비에 대한 변경이나 불용 처분 현황까지 기관별이라든지 개인별로 관리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 기관별로 예를 들면 한국과학교정보연구원의 장비 등록 현황이 위아래 표로 나오는데요. 시설 장비 정보 등록 현황을 이제 밑에 지금 승인되기, 활용, 재활용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따라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장비에 대한 변경이나 불용 처분 현황까지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관리는 시설 장비 목록을 선택을 하셔서 장비를 검색하신 다음에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과제 종료 시점에 국가연구시설 장비에 대한 증명서를 같이 제출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여기에서 증명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연구시설 장비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어떤 그 연구 목적으로 특정 목적에 맞는 장비를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장비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구입한 장비 정보를 검색을 하셔서 활용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참고를 하시면 잘 사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NTIS에 등록되어 있는 연구시설 장비에 대한 제품 정보 위주로 검색을 하실 수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화면은 이제 약간 통계성으로 보이는데요. 위에 보면 제작사, 제작국가, 표준 분류로 그 형태로 이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분류를 예로 들어서 보면은 나는 환경 조성 또는 사육시설과 관련된 그 장비 중에서 생물 사육시설에 대한 장비를 검색하겠다 라고 선택을 하시면 검색 결과로 옆에 52종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마우스 사육하는 그런 도구 같은데요. 이런 장비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상세 정보까지 확인을 하셔서 장비를 구매하실 때 참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시설 장비 통계입니다. 연구시설 장비 통계에서는 지역별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에는 얼마 정도의 장비 구입이 투입이 됐는지, 비용이 투입이 됐는지 이렇게 지역별 현황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공동 허용한 그런 장비와 관련해서 어떤 기관에서 가장 많이 장비에 대한 공동 활용을 허용했는지 이런 현황 정보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